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서버 API 구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기본 개념부터 오픈 API 스펙 자동 생성, SSE 스트리밍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이번 학습에는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이번 학습의 전체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아키텍처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언어 서버 프로젝트 구조, 프레임워크의 특징, 소드를 활용한 스키마 정의, 오픈 API 스펙 자동 생성, SSE 이벤트 스트리밍, 시연 관리 API 구현, 그리고 서버 실행 및 배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아키텍처에 대해 이 아키텍처는 역할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구조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화면과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서버는 데이터 처리와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API는 양측 간의 통신 규약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각 팀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아키텍처를 분리하면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드 결합도를 낮출 수 있어서 한 곳을 수정해도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팀 간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해져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의 서버에 웹, 모바일 앱 등 여러 종류의 클라이언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지 보수와 확장도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제 언어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몇 가지 핵심 파일로 구성됩니다. server.ts 파일에는 라우트와 미들웨어 설정이 들어가고 index.ts 파일은 서버의 진입점이자 실행 파일입니다. root 디렉토리에는 API 라우트를 정의하고 middleware 디렉토리에는 공통 로직을 처리하는 미들웨어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프로젝트는 유지우수가 쉽고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언어 서버의 기본 구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를 임포트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러그 미들웨어를 등록해서 모든 요청을 로깅합니다. Cores 미들웨어는 다른 도메인에서의 API 접근을 허용합니다. 여기서는 origin을 별표로 설정해서 모든 출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choos로 라우트를 정의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p-users 경로로 get 요청이 오면 빈 배열을 js1으로 응답합니다. 미들웨어는 등록된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logger 미들웨어가 실행되어 요청을 로깅하고 그 다음 cores 미들웨어가 cors 헤더를 처리합니다. auth middleware는 인증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라우트 핸들러가 실행되어 응답을 생성합니다. 이런 체인 구조를 통해 요청 처리 파이프라인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언어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Web Standard API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Node.js뿐만 아니라 Denoban, Cloudflare Workers 등 다양한 런타임 환경에서 코드 수정 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라우팅 성능과 TypeScript 완벽 지원, 그리고 간결한 API 설계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언어를 실무에서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줍니다. 주즈워드 스키마는 타입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런타임에서 실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타입스크립트 타입을 자동으로 추론해줍니다. 또한 오펜API 메서더들을 통해 오펜API 문서화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단일 소스에서 타입과 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Zword 스키마 정의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User CMR을 as.object로 정의합니다. id 필드는 문자열 타입이며 오펜API 메서드로 예제값과 설명을 추가합니다. name 필드는 최소 2자 이상의 문자열이며 마찬가지로 설명과 예제를 제공합니다. 이메일 필드는 이메일 형식을 자동으로 검증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스키마는 런타임 검증, 타입 추론, API 문서 생성에 모두 사용됩니다. 오픈API 스펙은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onono.zod OpenAPI 패키지를 사용하고 create route 함수로 라우트를 정의합니다. 생성된 문서는 Swagger U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단일 소스에서 타입과 문서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를 통해 API 명세와 실제 구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픈API 라우트 생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reate route 함수로 라우트를 정의합니다. method는 get, party는 API users입니다. request 객체에는 쿼리 파라미터 스키마를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page 파라미터가 선택적 문자열입니다. response 객체에는 200 응답을 정의합니다. description은 성공 메시지이고 content에는 application zone 타입으로 user list 시마를 지정합니다. 이 정의가 자동으로 오픈API 문서로 변환됩니다. SSE는 Server Sent Events의 약자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푸시하는 기술입니다. HTTP 기반의 단방향 스트리밍이며 특히 AI 응답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동 재연결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웹서켓보다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알림이나 라이브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SSE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SSE 스트리밍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Stream SSE 함수를 이용해서 API Events 엔드포인트를 정의합니다. Stream 객체의 writes SSE 메서드로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data는 JSON 문자열로 변환한 객체이고 event는 메시지 타입, id는 이벤트 식별자입니다. Stream for sleep 메서드로 1초씩 대기하면서 총 10개의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전송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실시간 스트리밍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벤트 소스 객체를 사용해서 SSE 이벤트를 수신합니다. 이벤트 소스로 연결을 맺고 onMessage 이벤트 핸들러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GET 요청을 기반으로 하며 연결이 끊어지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재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자동 재연결 기능 덕분에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이벤트 소스 사용 코드입니다. New Event Source로 API Events 엔드포인트에 연결합니다. onMessage 핸들러에서 이벤트 톤 데이터를 JSON parse로 파싱해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onError 핸들러에서는 에러를 로깅하고 연결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브라우저의 이벤트 소스 API를 사용하면 복잡한 재연결 로직 없이도 안정적인 실시간 통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션 관리 API는 사용자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Session Provider Config API를 구현할 때는 세션 설정과 조회 엔드포인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션 토큰은 HTTP only authorization 헤더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적절한 만료 시간을 설정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탈취된 토큰의 악용 기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실행과 배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tsx watch index.tsc 명령으로 파일 변경을 감지하며 서버를 실행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tsx index.ps로 실행합니다. 환경 변수는 env 파일로 관리하며 언어는 Node.js 뿐만 아니라 Cloudflare Workers, Deno 등 다양한 배포 타겟을 지원합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서 API 명세를 먼저 정의하고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서버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2번,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규약을 명확히 하여 협업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번,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4.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분리하여 개발할 때 양측이 어떤 주소로 요청하면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를 명확히 정의해두지 않으면 협업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API 명세는 이러한 통신 규약을 문서화하여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팀이 독립적으로 개발하면서도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협업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서버서 설정 코드에서 CORS 미들웨어의 역할과 설정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코드를 보시면 ape2cors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1번 CORS 미들웨어는 특정 라우트 이후에 위치해야 하며 서버 간 통신을 암호화한다. 2번 CORS 미들웨어는 모든 라우트 정예 전에 위치하며 다른 도메인에서의 API 접근을 허용한다. 3번 CORS 미들웨어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관리한다. 4번 CORS 미들웨어는 요청 본문을 파싱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CORS Cross Origin Resource Sharing. 미들웨어는 다른 도메인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가 서버 AP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들웨어는 모든 라우트 정예 전에 app-views.로 등록해야 모든 요청에 적용됩니다. 패턴은 모든 경로에 적용됨을 의미하고 origin는 모든 출처에서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CORS는 웹 보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헌어 프레임워크가 웹 스탠더드 API 기반이라는 특징이 실무에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점은 무엇일까요? 1번 Node.js에서만 실행할 수 있어 서버 환경이 단순해진다. 2번 Cloudflare Workers, Deno, 문 등 다양한 런타임 환경에서 코드 수정 없이 실행할 수 있다. 3번 Express.js보다 더 많은 미들웨어를 기본 제공한다. 4번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자동으로 관리해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헌어가 Web Standard API Fetch, Request, Response 등만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은 특정 런타임에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코드가 Node.js, Cloudflare Workers, Deno, 문 등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에서 수정 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버리스 환경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나 멀티 플랫폼 배포 시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헌어 프레임워크에서 OpenAPI 스펙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Express OpenAPI, JSON Schema 2번 Add-ono Zod OpenAPI, Zod Schema Create Route 함수 3번 Swaggery ono Swagger, TypeScript Interface 4번 Add-ono Node Server, CORS Middleware, Fetch API 정답은 2번입니다. 헌어에서 OpenAPI 스펙을 자동 생성하려면 Add-ono Zod OpenAPI 패키지를 사용하며 Zod 스키마로 요청 응답 형식을 정의하고 Create Route 함수로 라우트를 생성합니다. 이 조합을 통해 타입 안전성과 API 문서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강력한 개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헌어에서 소드를 사용한 OpenAPI 스펙 자동 생성 시 다음 코드가 제공하는 이점으로 가장 포괄적인 것은 유저 쉐마의 OpenAPI 메서드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1번 런타임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만 수행한다. 2번 TypeScript 타입 추론만 제공한다. 3번 런타임 유효성 검사, TypeScript 타입 추론, OpenAPI 문서 자동 생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4번 Swagger UI 화면 스타일링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수소화와 Add-ono Zod OpenAPI를 함께 사용하면 세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드가 런타임에서 실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둘째, Zod 스키마로부터 TypeScript 타입이 자동으로 추론됩니다. 셋째, OpenAPI 메서드로 메타데이터가 OpenAPI 문서에 포함되어 API 문서가 자동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 단일 소스 오브 트루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SSE Server Sent Events WebSocket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1번 SSE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고
웹서켓은 단방향 통신만 지원한다. 2번, SSE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의 단방향 스트리밍에 적합하고 웹서켓은 양방향 실시간 통신에 적합하다. 3번, SSE는 바이너리 데이터 전송에 최적화되어 있다. 4번, SSE는 새로운 연결을 계속 생성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SSE는 HTTP 프로토콜 위에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의 단방향 데이터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I 응답 스트리밍, 실시간 알림 등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푸시해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반면 웹서켓은 양방향 실시간 통신이 필요한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더 적합합니다. 각 기술은 적합한 사용 사례가 다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SSE 기반 이벤트 스트리밍을 구현할 때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벤트 소스 객체를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올바른 설명은 1번, 이벤트 소스는 POST 요청만 지원하며 연결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재연결하지 않는다. 2. 이벤트 소스는 GET 요청 기반이며 연결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재연결을 시도한다. 3번, 이벤트 소스는 모입 서킷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4번, 이벤트 소스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벤트 소스는 HTTP GTT 요청을 기반으로 서버와 연결을 맺고 서버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수신합니다. 브라우저의 이벤트 소스 구현체는 연결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재연결을 시도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SSE가 안정적인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동 재연결은 네트워크 불안정 환경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등장하기 전 모놀리식 구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아키텍처 분리가 해결하는 핵심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번, 네트워크 지연 시간 문제를 해결한다. 2번, 코드 결합도가 높아 수정 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팀 간 독립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3번,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해결한다. 4번의 디자인 일관성 문제를 해결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모놀리식 구조에서는 화면을 그리는 코드와 데이터를 처리하가 같은 파일에 섞여 있어 한 곳을 수정하면 다른 곳이 망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기 어려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는 역할을 분리하여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사용자 경험에, 백엔드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서버 하나에 여러 종류의 클라이언트 웹, 모바일 앱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언어 서버에서 세션 프로바이더 config API를 구현할 때 세션 관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보안적 측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세션 토큰은 URL 쿼리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번, 세션 설정 API는 인증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번, 세션 토큰은 HTTP only 쿠키나 authorization 헤더를 통해 전달하고 적절한 만료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4번, 세션 정보는 클라이언트 측 로컬 스토리지에만 저장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세션 관리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션 토큰을 URL에 노출하면 로그나 브라우저 히스토리에 남아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HTTP only 쿠키를 사용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할 수 없어 액세스 공격으로부터 보호됩니다. Authorization 헤더도 안전한 전달 방법입니다. 또한 세션의 적절한 만료 시간을 설정하여 탈취된 토큰의 악용 기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Server Point 2에서 미들웨어와 라우트의 실행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Logger, Course, Auth Middleware를 순서대로 등록한 코드입니다. 1번, Git Users Handler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미들웨어들이 역순으로 실행된다. 2번, Course Logger, Auth Middleware, Git Users Handler 순서로 실행된다.
3번 Logger, Cores, Auth Middleware, Get User Handler 순서로 실행된다. 4번 Auth Middleware만 실행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헌호에서 미들웨어는 등록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Logger, 미들웨어가 실행되어 요청을 로깅하고 다음으로 Cores, 미들웨어가 CORS 헤더를 처리합니다. API, 경로에 매칭되는 요청은 auth middleware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해당 라우트의 핸들러인 Users Handler가 실행됩니다. 이 체인 구조를 통해 요청 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어 기반 서버 API 완벽 가이드를 학습하셨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기본부터 헌어 프레임워크의 특징, 소드와 오픈 API를 활용한 타입, 안전한 API 개발, SSE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세션 관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학습하신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